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부산 컨퍼런스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달러 인덱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109달러에 근접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확인해보면 0.5 라인을 기준으로 강한 하락이 나왔고 한 번에 블루존까지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피보나치 0.786 라인인 110이 위쪽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달러는 하락 추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우선은 110 라인이 버텨주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은 일봉 차트상에서 50 EMA의 저항을 받고 후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의 하락세가 멈춘 것과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인데요. 미국 기술주들을 대표하는 나스닥은 S&P 500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4시간 차트에서 지지를 받아야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200 EMA가 하방으로 깨졌을 뿐 아니라 추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노란색 추세선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무너진 것은 이전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대형 기술회사들의 실적이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시총 1위인 애플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측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 중화권 매출과 아이패드 매출이 추정치 미달을 보이는 가운데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큰 하락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지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 것을 경기 침체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신호가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그것을 빌미로 연준이 긴축 정책의 방향성을 선회해주기 바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죠. 미국의 GDP가 이번에 2.6%로 발표되면서 추정치였던 2.3%를 상회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이건 투자자들에게 다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나머지 세계가 어떻게 되든 미국 경제는 괜찮다는 바이든과 연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 GDP가 긍정적으로 발표된 것은 무역 적자의 축소와 소비자 지출의 증가, 그리고 정부 지출의 증가가 기여한 탓입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이러한 성장을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에 미국의 수출도 곧 줄어들 거고 금리의 무게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내수 시장도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탈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지난주에 미국 연준과 달러 유동성 수업 라인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10억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스위스는 이 돈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이후로 무려 15년간의 끝없이 하락해온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는 어제 하루 만에 21% 넘게 하락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는 주가와 은행의 펀더멘탈은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주가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런 신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내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개장도 언제 될지 모르는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흔쾌히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지급 보정을 서게 되었고 그제서야 금융회사는 지방정부가 보정을 섰으니 흔쾌히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빚이 2,0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지사가 회생시청을 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채권시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다음으로 신용이 우량한 지자체가 보증해놓고는 못 갚겠다고 발표하자 채권시장 자체에 대한 신용이 한 번에 무너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자체도 못 믿게 된 이런 상황에서 누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려고 할까요? 결국 회사채와 기업 어음이 얼어붙었고요. 공기업, 건설업계, 니체에 이르기까지 그 흑폭풍이 일파만파로 퍼져가면서 돈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명 자금 경색이 발생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정부와 한국은행은 비상회의를 열고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50조를 다 써버리는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 안정감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채권 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긴축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으로 인해 시장에 큰 규모의 돈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영국입니다.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는 지금 상황에 경기 부양책을 쓰려다가 파운드와의 폭락을 경험하고는 45일 만에 사임됐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번 상황을 어떻게든 잘 버텨내겠지만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이 불안한데 지금 같은 일이 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보니 연준이 방향성을 선회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긴축 정책을 더 이상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는 정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FOMC에서 좀 더 비둘기파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50bp 인상에 대한 확률은 현재 15.6%까지 올라왔는데요. 지난주만 해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확률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12월 FOMC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막대가 새로 생겼죠. 이건 12월의 FOMC 발표 이후로 미국 기준금리가 4.25%가 되는 것에 대한 확률인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3.25%이기에 11월과 12월을 합쳐서 100bp 인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가장 높은 가능성은 11월과 12월 연이어 50bp 금리 인상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최근의 회복세는 이미 시장에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은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대단한 불장이 연출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연준이 무슨 소리냐면서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곤두박질 치게 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FOMC를 앞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다시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S&P 500이 일봉 차트상에서 202평선까지 근접하거나 일시적으로 상회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202평선을 지지로 삼는 상승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예상치 못한 다른 순풍이 불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금의 상승세가 더 이어진다고 해도 25K가 큰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K는 피보나치 되돌림의 0.5 라인이 뿐만이 아니라 일봉 차트상에서 202평선과도 겹치는 위치이기 때문이죠. 오늘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미국 PCE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을 의미하는 PCE는 CPI와 비교되는 물가지수입니다. PCE는 가계와 민간 비영리기관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친 것인데요. 즉, 한 나라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쓴 돈의 총액을 말합니다. CPI와 PCE의 차이점의 핵심은 CPI는 2년에 한 번씩 품목을 바꾸는 반면 PCE는 분기마다 품목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또한 CPI가 주거 비중이 독보적으로 높은 반면 PCE는 의료비 비중이 높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CPI와 PCE는 모두 경기 후행 지표지만 PCE가 더 신속하게 물가 상황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발표되는 PCE가 이번 FOMC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CPI를 집중적으로 다룰 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PCE 경우에도 헤드라인 PCE와 코어 PCE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연준이 긴축 정책을 완화할 명분이 생기면서 시장은 좀 더 상승을 이어가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측치가 PCE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또다시 하방으로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PC와 별개로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로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 주택 수요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준이 이번에 비둘기파적인 발표를 하려면 물가가 어느 정도는 잡히고 있다는 명분이 필요한데 이번 주택 판매 데이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과정을 겪어낸 이후에는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좀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오늘 브리핑 마치겠고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남이었습니다. 안녕.